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또다시 상승 마감하죠. FOMC 회의가 진행이 됐지만 시장은 기업 실적에 또다시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화이자, 또 언더아머, ST로더 이런 기업들이 발표를 했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3분기 순이익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거. 언더아머 같은 경우는 브랜드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주가가 16% 정도 더 올랐죠. 그래서 주가를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허츠와의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약 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른 기업들이 실적으로 주가를 커버해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악재를 외면하고 호재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일단 테이퍼는 어차피 진행될 건데 발표되고 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현재는 실적에 더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것보단 연준의 인플레이션 뷰가 어떤 식으로 발표될 거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일시적이라는 인플레이션 발언을 했었던 연준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내년도까지 그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인플레이션 뷰에 따라서 내년도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싸움인데 연방기금선물에서는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80% 넘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결국은 내년에 두 번 할 거냐 한 번 할 거냐 이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 연준이 시장을 자꾸 속이고 있는데도 시장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뭘 속이고 있냐면요, 2023년도에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금리 인상 두 번 한다 그랬죠. 한다 그랬다, 그 다음에 두 번 한다 그랬다가 또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을 절대 안 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금리 인상 한 번 할 거다고 얘기하다가 또 지금은 두 번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또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시장에 완충 효과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씩 거짓말을 바꿔서 현실이 되게 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걸 사실은 많은 투자가들이 정당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건 알아야 돼요. 지금 미국 시장이 상승하고 미국 기업들이 상승하는 것은 유동성의 파티거든요. 유동성 파티에서 인플레이션도 오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의 제품이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기업 시장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회수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테이퍼링을 하고 내년 중세 테이퍼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금리 인상이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일각에서는 테이퍼링 중간에 금리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테이퍼링이 끝나자마자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연준을 약간 비난하는 발언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지금 시장이 대단히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때 재무부 장관이었던 무누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 금리 인상 안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 완전 완화론자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저희 트럼프 대통령 때 금리를 제로 금리로 계속 유지하게끔 양적 완화를 유지하게끔 유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가 지금 금리 인상 안 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시장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너무 특이하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FOMC 회의가 발표되면 내일 우리나라 새벽에 알 수 있죠. 내일 새벽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0.3%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술적으로는 돌파가 안 됐거든요. 다우 보시면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1, 2, 3, 1, 2, 3예요. 이렇게 추세형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또 그 끄트머리에서 3개, 항상 끄트머리 3개, 끄트머리 3개거든요. 그래서 타원형 형식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지난번에
이게 무너지다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 살짝 올렸다 무너뜨렸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 중국이 하락했지만 이 미국 시장이 약간 상승하면서 한 두 달 정도 뒤에 그냥 확 무너뜨리는 모습이었었는데, 그때의 끄트머리 연장선이 요 끝이에요. 그리고 요 끝에서 세 번째가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돌파가 못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마지막까지 뭐 시장에 굉장히 뭐 유동성 파티의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 온 거 아닌가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금 마찬가지죠. 예, 올랐지만 제가 여기 공간이 조금 남아있다는데 또 그 공간을 또 채우러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악랄하게 오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정말 급등해서 전 세계장을 다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이 아닐 거라는 거죠. 이 시장을 끌어올렸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없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되겠냐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의 결과를 좀 보시면서 방향성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합니다. 이번에 금통위가 25일날 했죠. 25일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FOMC 끝나고 한 20일 정도 후에 진행되고 있죠.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유는 치솟는 물가입니다. 이 치솟는 물가가 3.2%가 되고 있는데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3%대인데도 이러는데 미국은 5%대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게 터지면 진짜 위험한데, 옛날 서프라임 모기 때도 계속 아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냥 금리 인하하면서 시장이 황당해지는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지금도 그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도 끝까지 올랐어요.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12월 달 했습니다. 11월 달.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뭐 그런 상황이다. 어제는 치솟는 물가가 3.2%인데도 9년 9개월만 최고치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론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 인상으로 한계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한계다. 왜? 가계부채가 한계치를 도달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요즘 그 대출 막 조이잖아요. 대출금,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5%까지 가고 있다고 하죠. 완전 심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출 인생들 너무 많습니다. 대출 인생들. 잘못하면 심각해져. 내년 1월부터는 카드론도 안 되죠. 그죠? 카드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돌려막기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마음 많이 아프고, 이렇게까지 이 돈을 풀고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묶어버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를 뭐 방법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차라리 막말로 돈 빌린 사람들한테 막 10년 20년으로 상환하는 방법을 주는 거죠. 그냥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천만 원 빌린 사람들, 뭐 1억 이상 빌린 사람들이 뭐 갚을 때 몇 년이면 한 달에 막 100몇만 원씩 갚아야 되니까 막 죽잖아요. 차라리 한 20만 원 30만 원 갚게끔 한 30년 막 이렇게 해서 국고채 발행해서 채권 사주고, 그래갖고 한 달에 20만 원 이렇게 갚게 해주는 전략이라도 짜놓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것도 없죠. 그냥 뭐 무조건 줄여버리니까 이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그렇다 터집니다. 물론 너무 급하기 때문에 갑자기 줄일지 모르겠지만, 이거 터지면 사회가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국은행이라든가 재정부에서 이렇게 하기 이전에, 금감원, 뭐 금도원이나 이런 데 하기 전에 그런 걸 좀 예비를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출을 상환을 원금 플러스 이자로 하되 이자율을 낮추고 기간을 아주 연장시키고, 그거에 대한 채권 보전을 뭐 한국에서 발권력을 이용해서 뭐 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그 사회가 좀 돌아가게 해주면 좋겠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을 시작되었나 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요 근래에 삼성전자가 좀 오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그 자산운용사 번스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메모리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말 나오고 주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황당하긴 하죠. 근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왜 회의적이냐면, 그 삼성전자 지금 여기 7만원대에서 7만원 초반에서 매도만 한 900만원 1000만주 돼요. 근데 어저께 이제 한방에 떼고 200만 주로 올렸어 그랬어요. 그럼 여기 매도한 사람은 다 바보 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공매도라면 쇼크버링 들어야 되고, 공매도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거 버티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진짜 외국인이라면 이렇게 손해보면서 매매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눈에 걸리는 거예요. 예, 기관들이 끌어올리면서 외국인들이 따라하는데 이 외국인들이 그래야 할 만한 사정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좀 보면 지금 완벽하게 방향성을 틀은 것은 아니고요. 일단 양운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상단 근처까지 갔다 밀렸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상단으로 다시 가는 건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일시적 반등일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기울여서 나쁠 게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반등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동향이 전혀 맞지 않고 있는 상황. 특히 원달러가요. 어저께 1174원 40전에 끝났잖아요. 장중한테 1178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주가가 올랐죠. 오늘 역외환율에서는 1180원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종가가 1178원인가에 끝났거든요. 1178원인가? 한번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네, 현재 1182원이에요. 현재는. 그러니까 원달러 더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를 올리는 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도 뭔가 마지막 설거지 장세인지 굉장히 좀 의아하게 좀 많이 올라오는 거 있죠. 실적을 바탕으로. 근데 지금 FOMC 회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주가 상승의 가장 기본이었던 원인이 제거되는 과정인데 이거를 믿어달라고 하니까 참 사실 어렵죠.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이 지금 기업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아시아 시장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미국과 다른 모습 그런 부분에서 아마 서로가 시장을 보는 바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